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스텐 제품을 구입하면 처음에 연마제가 묻어나온다고 하죠. 헌데 어떤 녀석은 연마제가 엄청 많이 묻어나오기도, 또 어떤 녀석은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새 스텐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연마제가 묻어나오는지, 제조 공장에선 도대체 왜 그 연마제를 제거하지 못하고 출고하는지, 오늘 내용도 어디에서도 없었던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으니 스테인리스 사용자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이렇게 여러가지 스테인리 제품들 보이시죠? 이게 언뜻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유광, 얘는 무광, 또 얘는 무광인데 느낌이 좀 달라요. 이는 제조 공법과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의 마감, 즉 피니시 공정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스텐 제품의 마무리 공정은 대부분 연마 후 광택, 세척순으로 끝이 나는데, 여기서 연마란 폴리싱, 고체의 표면을 다른 고체로 문지르고 거친 표면을 깎아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으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원판의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연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연마의 공정, 우리 주방용품에 주로 사용되는 연마 방법은 공장, 지역마다 조금씩 부르는 용어가 다를 수 있지만 사포연마, 샌딩, 샌드연마, 전해연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마무리, 파우라고 불리는 광택연마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바렐, 유리연마 등이 있지만 이건 많이 쓰이지 않으니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사포연마, 우리가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수저, 젓가락 등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이 대부분 이 방법으로 진행되며, 먼저 원판을 프레스 작업, 원하는 모양대로 찍어낸 뒤 그 바디를 회전 운동하는 사포면에 대고 문질러 깎아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하는 기계에 가루 연마제 또는 고체 연마석을 대고 이렇게 표면을 깎아내는 거죠. 대부분 후라이팬, 냄비,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제품들이 가능하며, 이렇게 숟가락, 국자 등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직접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작업자일수록 퀄리티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루 또는 고체 연마제를 사용, 이는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과도한 열과 변형을 막아주고 연마를 돕는데, 이 과정에서 연마제 가루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사포연마 마지막 단계, 파우라고 불리는 광택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3배나 1000에 연마제를 묻혀 광택을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제품엔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죠. 이는 마지막에 공업용 수세미나 사포 등으로 헤어라인 마감을 주면 이렇게 무광, 마로 광택을 주면 이런 유광 제품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이건 제품별 사포연마 전과 후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마 후 완전 다른 제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업은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작업하니 원하는 만큼 광도 조절이 세밀하게 가능하며 미세한 분량도 쉽게 잡아낼 수 있어 그만큼 퀄리티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 그만큼 높은 생산 원가가 따라오게 되죠. 헌데 이 사포연마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제품에서 연마제가 많이 묻어나오고 회전 운동을 하는 원리이다 보니 이렇게 모양이 원형, 즉 동그란 제품은 가능하지만 쉽게 휘어지는 계량 스푼, 와이어 제품들과 모서리가 존재하는 사각팬, 쿠킹 트레이 등은 사포가 닿지 않는 공간이 생겨 불가능하죠. 예시로 이 쿠킹 트레이를 보겠습니다. 다른 곳은 연마가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회전 운동에 직접 닿지 않는 모서리는 마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출고했어요. 솔직히 이거 150불 넘게 주고 샀는데요. 그리고 이런 와이어 제품이나 계량 스푼은 기계에 대기만 해도 휘어져 버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여기서 두 번째 연마 방법, 작은 모래 알갱이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샌딩 연마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각팬들은 코너 사각 모서리까지 사포 연마가 닿기 어려워 구석까지 연마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진행, 마찬가지로 이 작업도 사람이 직접 하나씩 진행하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마 전 표면 상태가 깨끗하지 않으면 연마 후 바닥에 얼룩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샌딩 연마를 하기 전 상태와 연마가 끝난 후 제품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프레스 과정을 거치면서 스크래치가 생긴 유광 원판이 오른쪽 제품처럼 깨끗한 무광면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샌딩 연마를 마친 면은 이렇게 사포 연마를 한 제품과 비교하면 완전 다른 느낌이죠. 약간 매트한 무광 느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쿠자 사각 스퀘어팬, 그리들팬, 계량 스푼도 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헌데 이렇게 샌드 연마된 제품의 단점은 표면이 거칠어 사용 시 얼룩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각팬의 연마 방법은 정령 이 방법밖에 없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마 방법 중 생산성이 가장 높고 많이 사용되는 전해 연마입니다.
전해연마란 특수용액 안에 제품을 넣고 전류를 흘려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표면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유광으로 탄생되며 액체에 풍덩 담궈서 진행하니 구석구석 연마가 가능해 사각 모양의 제품뿐 아니라 이런 얇은 와이어에 그물망 등 어떤 모양도 연마가 가능하며 대량 작업이 한꺼번에 가능해 짧은 작업 시간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추가로 액체에 담가 진행하고 여러 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연마제가 거의 묻어나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건 전해연마 작업을 마친 와이어렉입니다. 이쪽에 있는 녀석과 비교하면 이런 용접 자국도 다 사라지고 반짝반짝 광이 나는 제품이 됐죠. 하지만 이 방법의 최대 단점은 비교적 낮은 퀄리티입니다. 제품을 액체 속에 담그는 시간, 전류의 양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미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설정하기는 어렵고 면을 아주 고르게 잡거나 어떠한 결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 작업된 제품이라도 각각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 이는 퀄리티보다 가격과 생산성의 비중이 높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퀄리티와 가격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전해연마만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부러질 수 있는 와이어렉, 구멍이 많은 채반등이 있으며 크기가 작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모양의 제품들은 대부분 전해연마를 진행하고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사각 제품들도 전해연마 후 외부 마감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올 쿠자 트레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은 전해연마 후 바깥쪽은 사포연마로 마감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런 마감에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연마 방법으로 나온 각 제품들을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포연마로 마감된 무광과 유광 제품, 그 다음은 샌딩 모래연마로 마감된 무광 제품, 마지막으로 전해연마로 마감된 유광 제품들입니다. 다시 비슷한 제품으로 비교하면 하나는 사포연마, 하나는 샌드연마, 하나는 전해연마입니다. 사포연마는 이렇게 모서리 연마가 불가능하고 샌드연마와 전해연마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각기 다른 연마 과정에 따라 나오는 연마제의 양은 전해연마, 샌딩 샌드연마, 사포연마 순으로 많이 발생되며 사실 액체 속에 담가 진행되는 전해연마는 연마제가 거의 묻어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 묻어나오는 연마제를 제거하고 출고할 수는 없는지, 제품별 과정 중 마지막에 초음파 세척을 거치는 단계도 있고 약품을 통해 부드러운 천으로 닦는 과정도 있지만 모서리 안쪽까지 딥하게 문질러 닦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표면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깨끗하게 마감, 완성된 제품은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스크래치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딱 도착했을 때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무리 공정 후 포장 단계까지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하며 세게 문질러 닦거나 세척을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유광 제품들은 개봉 후 한 번 설거지만 해도 스크래치가 왕창 발생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포장을 딱 뜯었을 때 새 제품의 상태는 깨끗해야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연마 방법은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각 연마 방법에 따라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스테인리스 제품의 연마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면 정말 어렵고 끝도 없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디 가서 한마디 할 수 있으며 제품을 고르실 때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상 쿠자였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피땀 흘려 노력해 주시는 작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바.